안녕하십니까, 돈벌레입니다. 드디어 그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이었을까요? 바로 덕자와 덕자 어머니가 무려 9명의 변호사님과의 미팅을 가진 사실이 이번 주에 있었죠. 본래 11명의 변호사님이 도와주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날 미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변호사님이 9분이셨다고 합니다. 그 미팅의 자세한 내용들은 각 변호사님들의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업로드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각 변호사님들의 채널에 방문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설명란에 각 변호사님들의 영상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님들과 덕자님의 이 면담을 통해서 드러난 계약서의 실체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자, 턱형이 덕자 어머님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계약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들이죠. 바로 김앤장을 운운한 것입니다. 김앤장 법무법인의 자문하에 작성된 매니지먼트 표준계약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과연 그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라고 보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덕자와 덕자 어머니한테 김앤장서를 풀었던 이유는 그들이 지레 겁먹고서 소송할 생각을 아예 접게 만들 생각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턱형의 꼼수가 바로 우리 어벤져스 변호사님들에 의해서 진작에 박살나 버렸습니다. 변호사님들이 계약서 원본을 봤거든요. 이번 만남을 통해서 계약서 원본을 보고 난 다음에 꺼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계약서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과연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한 계약서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얼마나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서였으면 변호사님들이 저런 말을 할까요? 물론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변호사님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저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계약서였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죽했으면 저게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만든 계약서가 맞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아, 정말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갑에게는 권리만, 을에게는 의무만 잔뜩 지은 이상한 계약서였다라는 것이죠. 이 이상한 노예계약서 한 장으로 인해서 촉발된 이번 사태의 쟁점이 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채널의 회사 귀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개인 계정에 있는 구독자와 영상을 회사의 브랜드 계정으로 이사를 시킨 다음에 크리에이터와의 계약이 끝나면 채널을 회사에 귀속을 시켜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정말 네티즌들과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변호사님들 그리고 덕자님을 사랑하는 팬들의 엄청난 공분을 샀죠. 변호사님들은 계약을 무효화하고 채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영상에서 밝히셨습니다. 참 든든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쟁점은 왜 덕자님은 불공정한 계약서에 확인조차 하지 않고 사인을 했는가의 문제였죠. 그런데 이 문제는 왜 덕자님이 계약서 내용을 확인도 안 한 거냐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턱형이 과연 덕자님과의 계약 과정에서 덕자님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도록 기망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덕자님과 덕자님 어머님의 주장은 한결같아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설마 내가 이 계약서에 쓰인 대로 당신의 채널을 뺏겠습니까? 계약서 그거 다 종이 쪼가리 한 장일 뿐입니다. 당신은 나만 믿고 계약하면 됩니다. 이게 덕자님과 덕자 어머님의 한결같은 주장이에요. 그리고 정작 계약서에 사인할 때는 당신 어디가 있었죠? 턱형? 실장 보고 계약을 마무리 지으라고 한 다음에 당신은 대표인 자신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떴죠. 아, 이게 뭐죠?
또 다른 자아와 식사를 하러 나간 걸까요? 자신 안에 있는 사기꾼 박현신과 식사하기 위해서 자리를 떴던 걸까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네. 어찌되었든 덕자님이 계약서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기망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앞으로 향후에 재판으로 넘어가서도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턱형이 기망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타 BJ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완님도 영상에서 밝혔었죠. 똑같은 사탕발림으로 유혹을 했다고 하잖아요. 계약서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고. 나만 믿고 따라오면 다 된다고. 설마 내가 네 채널을 뺏겠느냐고. 그런데 이완님 뺏겼죠. 서용관님 페이스북 페이지 뺏겼죠.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서용관님에도 동일한 서법으로 꼬드겼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거의 인력을 착취하다시피 했죠. 분명한 친분을 이용한 기망행위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소송에 의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하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변호사님들과의 만남 이후에 덕자님의 어머니께서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서브 채널을 개설을 하셨어요. 이름은 덕자 BJ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활동을 시작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새로 개설된 채널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도움과 관심에 감사를 표하는 어머니의 편지가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덕자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관심과 도움으로 힘을 내서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근황을 알린 후에 덕자님의 어머님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지죠. 이 내용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당한 계약 조건에 있고 그로 인해서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밝히셨죠. 이어서 덕자 비즈니스 채널에서 어머니의 영상을 시작으로 덕자가 영상 활동을 재개를 할 것인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씨앗에 물을 주는 심정으로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변호사님의 조언에 의해서 서브 채널이 개설이 됐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덕자 어머님이 부당한 계약 조건에 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자가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를 전해주셨죠. 자, 덕자 어머님의 걱정대로 뭐 서영관, 이완 등 이미 드러난 피해자들 말고도 덕형은 또 누구 등을 쳐먹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모르겠는 인스타 글을 하나 올렸죠. 내가 9배분을 가지고 네가 1배분을 가져도 지금보다 더 나은 수입과 더 많은 삶의 행복을 주겠다라고 이 얼토당토하는 약을 팔고 대신 뒤통수 치지 말라고 덕자님과 타 피해 BJ들을 저격이나 하고 말이죠. 아주 저열한 인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인간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린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포스팅에 반응했던 사람이 3,000명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웃지 못할 현실들에 좀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고 그리고 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으면은 그렇게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턱형이 이 말도 안 되는 포스팅에 3,000명이나 반응했냐라는 것이죠. 덕자 어머님은 아마도 이런 상황들을 염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턱형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셀프입니다. 여러분, 불공정 계약의 허와실이 드러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턱형 밑으로 들어가고 싶나요? 정말 턱형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까? 물론 MCN 브랜드 계정 이어받아서 당분간은 많이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은요. 여러분도 계정 빼앗기고 폐지처럼 버려져 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턱형에 저 말도 안 되는 공고에 반응하신 3,000명이 계시다면 잘 생각하시고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상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올렸던 저는 돈벌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